예, 국민 앵커 박상규의 판읽기 시간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네. 지난 한 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금 가장, 저희들 앞에 와 있는 것은 이재명의 두 번째 1심 선고. 그렇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5일. 예, 25일인데, 자, 일단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결정이 됐어요. 이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예. 예상했던 맘. 예상했죠. 생중계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저번에 이 선거법 할 때도 생중계를 하지 않았는데 1심 중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중형을 내리기 위한 것 아닐까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예. 법원에서는 예. 1심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다른 재판에 1심에서 안 했던 생중계를 예. 지금 민주당 분위기도 지금 완전히 처져 있고 지금 격앙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또 다른 재판에 1심을 해준다? 예. 이 형평이 안 맞아요, 안 맞죠. 실제. 예.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고 예. 주진우 의원은 계속 주장을 하고 예. 그렇게 떳떳하면 당연히 생중계 수용하라고 하지만 네, 그렇겠죠. 예. 법원이 그런 형평을 안 맞출 리는 없어요. 예, 다만 예. 이건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자충수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도 이런 걸 수용하면서 뭔가 투쟁을 해야 그들이 말하는 투쟁을 해야 명분도 서고 실리도 챙기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중형이 지금 빤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이, 봐도 그럼요. 예. 이게 뭐 비례 법칙에 따르면 구형이 3년 아닙니까? 예. 2가 1이었으면 3은 뭐야? 1.5 1.5 아닙니까? 1년 6개월. 그래서 누가 김혜경 봐도 씨도 벌금 300인데 150만 원. 그러니까요. 예. 지금 법원이 논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네. 수학적인 그 균형까지 따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그래서 예. 권성동 의원 네. 검사 출신이고 예, 예. 저번에 딱 맞췄어요. 맞췄죠. 형량 1년 예. 뭐 맞힌 분들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실형 1년 얘기했습니다. 이령. 실형. 중요한 건 실형이에요. 그러면 저 집행유예 안 붙이는 거. 안 붙이고 예. 그냥 깔끔하게 네. 실형 때려가지고 네. 법정 구속도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그러나 굳이 법정 구속까지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판사 출신의 장동혁 의원 신중하잖아요. 그렇죠. 옵션을 2개 내놨어요. 그래요? 1년에 이제 법정 구속 안 하는 거는 권성동 의원과 같은데 무게를 실은 거는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한선입니다. 예. 예, 그렇게 두 가지를 예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대단히 장동혁 의원에게 동의를 해요. 1년 예, 예. 6개월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집행유예 보고요. 3년. 예. 권성동 의원의 이 족집게 실형 1년 네. 이게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레프트 훅에 이어서 라이트 훅인 거예요. 보통 권투에서 그렇게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맞으면 어떤 복서도 무릎을 팍 꺾고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네, 그래서 이 생중계는 예. 제가 보기에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도 네. 이게 그게 나올 것 같은 거야. 거기 뭐 율사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 뭐 이건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박균택. 예상이 돼요. 박균택 네. 많잖아요. 김동아 뭐 자기들도 뭐 다 예상하겠죠. 그러니까 생중계 해가지고 여기서 또 개망신, 대망신을 자초할 필요가 네. 있습니까? 네. 거부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중형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은 좀 많이 좀 이 법원 앞에 모여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중형에 대한 예고이자 중형에 대한 반증이자 중형을 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한성진 그 선거법에 했던 한성진 부장판사가 뭐 생중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변 판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 저 얼굴이 드러날 텐데 부담이 된다. 부담되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되죠. 그러니까 개딸들에게 좌표가 찍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성진뿐이 아니고 그때 이제 배석한 판사들까지 전부 다 좌표가 찍힐 수가 있고 사실 이름 다 공개됐잖아요. 이름 다 공개됐죠. 이름 공개됐는데 아직 얼굴은 뭐 사진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상으로 나오면은 나중에 길 가다가도 복면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을 당할지 압니까? 예. 예. 그래서 김동연 부장판사도 이번에 뭐 배석판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이제 공개를 안 했을 텐데 그 생중계를 불허를 했을 텐데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중형을 내릴 텐데 뭐 실형 1년 정도 내릴 텐데 괜히 두 번 이렇게
이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예, 그쪽에 생활할 때 두 번 당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지금은 형량이 정해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미 네. 이게 그 판결은-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속된 말로. 네. 이게 이 재판이 사실은 그때의 선거법이나 네. 이번에 위증교사나 너무 간단해요. 그렇습니다. 법리도 간단하고 증거도 완벽하고 이거를 지금 첫 번째 재판을 2년 2개월 끌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위증교사는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유창훈 판사가 이미 예비 선고를 내려놓은 거예요. 예, 영장 기각할 때 범죄 혐의가 혐의가 입증된다. 소명된다. 예. 소명이 되니까 네. 소명이 되면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법대생 보고 물어봐도요. 네. 변호사까지 안 가도 이거는 그냥 실형이에요. 그렇죠.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상당히 좀 봐준 것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재명 측으로서는 무슨 생중계야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이런 거라고 봐야 네. 되고요. 법원도 이거를 굳이 뒤집으면서 생중계를 강행할 이유는 없다. 네. 그렇지만 이 생중계를 안 받아들인다는 법원의 판결이나 민주당의 반발, 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 공허한 메아리를 떠나서 네. 자인한다. 네. 이미 입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실형이 나오는 것은 뭐 거의 지금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하신 대로 유창훈 영장 판사도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고 또 위정을 하는 쌩쌩한 목소리가 국민들이 다 들었어요. 위정을 그럼요. 교사를 하는. 김진성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진성 씨가 다 자백을 했고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실형은 이제 나올 텐데 조금 전에 이제 법정 구속에 대해서 법정 구속까지 가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일반인 같으면은 실형하면은 집행유예가 안 붙으면은 그럼요. 법정 구속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법정 네. 구속이죠. 법정 구속 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그 논란 하나 벌어지고 있어요. 그 법정 구속을 하려면 현역 의원이니까 체포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 전에 그 한번 유창훈이 기각시키기 전에 이게 체포 한동훈, 동의안이 예. 가결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예. 설명을 다 했고 체포 동의 예, 제출 체포동의안 이유서를 제출 설명을 이유를 했죠. 졸졸이 그때 읽고 막 예. 항의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예. 그때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 한 번 설명했으면 됐지. 그렇죠. 예. 뭘 그때마다 동의를 받느냐. 예, 그때 또 다 자, 가결을 했으니까. 이게 가결도 됐고 예. 이게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 맥락 속에서 예. 보여야 된다는 다수설이 있고요. 예, 예. 아니다. 건건이 받아야 된다. 이게 또 소수설이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학자들도 엇갈린다고는 네.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그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게 다수설이고 통설이래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1야당의 절대 의석을 가진 당의 대표를 무리하게 법정 구속을 법원이 하려고 하겠느냐? 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선거법이나 두 번째 위증교사나 가장 가벼운 거 1, 2탄이에요. 그렇죠. 진짜 배기가 뭐가 있잖아요, 뒤에. 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네. 거기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치사의 끝판왕인 법정카드, 법인카드, 법인카드. 배임. 예. 치사하고 졸렬하게 이를 데 없는 예. 사건까지 있어서 예. 이제 세븐일레븐 4가 아니라 예. 5개 재판으로 예. 늘게 됐고 그것도 예. 빼박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 어쨌든 5개 재판까지 이제 받게 됐는데, 1호 그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선거법인데, 그 선거법에 대해서 이재명이 계속 지금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 이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택도 아닌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법 위반으로 자기뿐이 아니죠.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 위반으로 그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건 이제 기부행위 금지지만 선거법 위반이고 본인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으로 1심에서 또 유죄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죠. 이 약물이 걸리니까는 도핑 테스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네. 마찬가지라고. 그런 하는데.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그 비유가 적절했다고 저도 봐요. 예, 도핑 테스트. 약물하고 뭐 메달 땄는데 이게 이제 도핑 감독관들이 오니까 병 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순양이라고 중국 예. 그 수영 선수. 수영 선수. 이 친구가 그 짓을 했었어요. 예. 그 자기 오줌병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그런 행위를 연상케 하는 건데 물론 민주당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거
판결 나오기 하루 전에 네. 서면 답변한 거야. 그리고 미리 써놓은 거야.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재판에 앞서서 분위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걸려 있는 사건을 그 여야가 함께 그 하는 그 선거법 토론회에다가 의견서라고 내놓은 게 뭐 한도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벌금형의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올리래요. 10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약물 중독을 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격이 되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아이 그렇게 올리는 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멋쩍고 창피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논란이 되는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오랏줄 받은 죄인이 그 원님 탓하면 되겠습니까? 그 국법 탓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저는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이 축사를 보낸 거예요. 축사를 보냈는데 그 축사 내용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 뭐 그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람이다. 그건 잘 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본인이 선거법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하루 전날 보낸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우리가 기자로서 송 선배나 저는 알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되죠. 보낸 날짜는 14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이 사건 이 재판이 하루 이틀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그 날짜 가지고 뭐 서면으로 미리 써놓은 거지 그게 우연히 겹친 거다. 우연히 그렇게 겹치면 오해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시점도 고약하고 본인 사건의 중대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날 그럼요. 토론회에 그런 걸 왜 보냅니까? 그게 계속 뭐 재판 받아왔던 거고 재판 받아왔던 사안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러면 하루 전에 보내서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유죄를 받을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돼요. 이 당연히 그렇죠. 네, 자기가 유죄를 받을 것 같으니까는 그런 걸 보냈다. 그럼 자기가 실정법 위반한 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고쳐달라고 국회의원 그 여야 토론회에 얘기한 거는 이게 나중에 안 되면 자기 그 다수 의석 앞세워서 법을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물론 제의 요구권에 의하고 또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국민들이 공부를 느끼는 포인트는 왜 이 시점에 자기가 피의자인 사람이 그렇죠. 그런 걸 국회 토론회에다가 축사랍시고 그 랍시고는 추미애 잘하던 말이잖아요. 지휘랍시고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지휘랍시고 무슨 그런 축사랍시고 그런 걸 보냅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선거법을 이렇게 이제 고치자고 나섰는데 본인이 이제 유죄를 받으니까 나섰는데 지금 선거법이 사실 오세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세훈법의 기준은 가장 기본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은 맞고 이 말은 풀자였거든요. 입은 풀고 네. 돈을 맞고 돈을 묻고 그런데 본인은 김혜경 씨는 그 기부행위 금지법이니까 돈을 못 묶었어요. 돈도 그냥 그렇죠. 묶고 그것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고 이제 입은 풀어놨는데 풀었는데 본인이 막 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짓말만 안 했으면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증거가 다 있고 증인들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뭐 골프를 안 쳤다. 김웅기 전 처장 부인이 지금 분식집에서 일한대요.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좀 치매기가 있으신데 그날 그 묘소에 아들 묘소에 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5일 날 그 1심 나온 날. 발이 나는 날 세상에 그 그림 보면요. 가족이 아닌 사람도 기가 막혀요. 그 산타 복장 입고 거기서 아주 싱글벙글 하면서 춤추잖아요. 그런 짓을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나와 인연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운 그 인간이면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애도를 그렇죠. 표한다라고 해서 그래도 뭐 자기한테 뭐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때 이재명은 이게 혹시라도 이만큼의 이 똥물이 자기에게 튀어가지고 대선에 영향이 있을까봐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그때 뭐 고 김문기 씨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때 대장동이 선거의 핵심 이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될까봐. 이낙연이 후보가 됐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것이 그 대장동과 연결된 것이 그때부터 완전히 확인이 됐고 지금 이제 그 재판하는 정도의 그 수준으로 됐으면은 그 후보가 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1야당 대표이니 뭐니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그때 제대로 거짓말이 안 되고 진실이 규명됐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엄청나게 중대한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또 선거법은 2심으로 가게 됐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위정교사 또 하나 1심이 나오는데 오늘 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법인카드 기소가 됐잖아요. 아, 치사 졸렬. 아, 정말 1억이 깜짝 놀랐어요. 1억이 넘는. 1억 653만 원. 공소장에 나온 게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네시스 관용차를 자기들 자가용처럼 쓴 게 한 6천만 원 되고 6천 한 뭐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이 뭐 밥 사고 초밥 사고 그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거. 치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게 제네시스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명현 씨 아시잖아요. 그 공익제보자. 분이 7급 공무원. 아. 주차 스티커를 자기 손으로 발급받아요. 그 아파트. 그 제네시스. 아파트 동호수 거를. 그래서 2장 받아오라고 배소연이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가 받아다가 거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관용차에다가. 관용차지. 경기도 관용차. 그리고 그 몇 동 몇 호 이재명 집 그 스티커를 붙인 뒤에 차를 거기다 안 세워요. 눈에 띌까봐. 그 옆에 있는 복지관에다 세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차를 사적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은 거. 과일을 이 부부가 엄청 좋아합니다. 2천 몇백만 원 주죠. 과일을 3년간 2천, 그러니까 과일 많이하고, 그 다음에 쇠고기 초밥, 스시. 그것도 아주 최고급. 한우 등심, 뭐, 이거 안심 초밥이래요. 샌드위치, 세탁비, 자기 차 수리비. 이거는요, 이건 이 법인카드를 쓴 거 중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뭐 원희룡이도 옛날에 혼자 그 먹은 거 나오지 않았느냐 야당이 그렇게 항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물귀신 작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인건비가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조명현 씨나 여기에 동원됐던 그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서 그 샌드위치 갈다가 뭐 김혜경하고 마주쳤다 뭐 욕설 듣고 말이야. 이런 분들 인건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 액수는 제가 볼 때 1억 653만 원이 아니고요. 한 2, 3억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본 것 중에 하나 그 배소연 씨를 채용을 했잖아요. 그 5급 공무원을 처음에 주무관으로 했다가 성남시에서는 주무관으로 했다가 경기도에서 또 그 사무관으로 채용을 하고 해서 급여를 주고는 그것을 그 도청에서 근무한 게 아니고 김혜경 씨 수발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고 손실이거든요. 그거 3억도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안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뭐 송 선배도 여러 번 이 유튜브에서 지적하셨지만 8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요. 배소연이. 차명으로 의심이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얼마를 빼돌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일 수도 있어요. 진짜 수사하면. 근데 하여튼 배소연 씨도 그렇고 조명현 씨가 지금 아주 끝끝내 이거는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사건은요. 공현진 그 수원지법 형사 5단독 부장판사 손으로 오늘 배정이 됐죠. 넘어갔어요. 자, 공현진 판사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수원 사법연수원 33기 파악을 출신인데 하셨습니까? 네. 단독부.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이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윤준병 의원이 있죠. 네, 2020년에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의 판사로 있을 때 선거법 150만 원 때려가지고 의원직 상실하게 하는 그 첫 번째 판결을 이 공현진 판사가 했습니다. 선거법인가요? 그때 지금 단호합니다. 증거와 법리로. 그 다음에 법하고 가장 최근 사건은 쯔양. 쯔양 사건. 쯔양 사건 때 그 막 신상 유튜브. 털고 협박했던 그 먹방 다른 유튜버 유튜브들. 정보 유출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형 때린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구나. 이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카 이 배임 사건도요. 예. 잘못 걸렸어요. 제2의 저승사자에게 지금 걸렸다고 저는 보는데 저승사. 그리고 또 이 공현진 판사가요. 예. 부장판사가 예. 만약에 이제 형사 5단독인데 단독이 아니라고 민주당이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또 알아보니까 재정 합의에 의해서 합의부로 넘어갑니다. 예. 근데 그 뒤에 염라대왕이 있네. 예.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 손으로 갑니다. 예. 그 대북 송금 사건.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속된 말로 용코에 걸렸다고 저는 봐요. 제대로 걸렸네. 이거는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김동연 그 25일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좀 뭐 제대로 하겠나? 너무 진보 성향이 강하고 계속 이제 그 이재명 편의를 봐주는 이재명 심리를 뭐 해왔죠. 재판 질질 끄는데 예, 협조한 예. 사람이라 아, 예. 일말의 불안감을 예. 시청자 여러분 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딱 떨어지니까 이건 그렇죠.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사- 인신 구속은 이제 법정 구속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이게 기다리고 있는 이거는 거죠. 안 되죠. 하지만 예. 이 법카는요 제5의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좀 제대로 걸렸습니다. 예. 제1 수문장 공현진 판사, 예. 제2 수문장 예. 신진우 판사. 산 넘어 산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제대로 딱 걸렸다. 저 판사. 영코. 예, 네. 이재명이 그동안 이제 판사 복이 좀 많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승진 이 선거법 선고한 한승진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자파판사다. 그리고 김동현도 자기에게 잘 봐줬다. 판사 복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앞서서 유창훈 판사 보기 유창훈, 그게 대박이었죠. 건순일. 권순일. 그러니까 예. 이게 전강 후약이야. 아. 전반전에 좀 잘 예, 나갔는데 예, 예. 후반전에 갈수록 지옥입니다. 이제 판사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이제 판사복은 끝났어요. 예전역에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렇네요. 제대로 된 판사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육모방망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 앵커 박상규의 판읽기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해서 왜 이 신진호 부장판사에게로 갈 수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야권 지리멸렬하는 야권 상황까지 2부에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